이번 두 번째로 넘어와서 겨울방학에는 그러면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 말씀을 드리면 개념에 대한 바르고, 일단 정확해야 돼요. 바르고 빠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이번 수능 문제예요. 같이 풀어보자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서 뭘 풀었지부터 꺼내야 돼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애들한테 야, 너 그거 꺼내와 라고 하면 못 꺼내오죠. 예를 들어서 야, 잠바 거기 걸려있잖아, 꺼내와 라고 하면 못 꺼내요. 자, 옷장을 열어서 오른쪽 편 두 번째에 걸려있어, 그거 가져와 하면 애들이 꺼내오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꺼냈을 건가를 분명히 제가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 글을 읽어요. 관점에서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세 개만 있거든요. 근데 글을 읽어보면 인간의 상호작용, 유기적 상호작용이 눈에 너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상징적 상호작용론 있었지? 상호작용으로 찍어요.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 사회탐구 과목은 암기야 라고 얘기를 한 친구들은요, 다 키워드를 외워서 공부를 해서 그래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문장 단위로 끊어가면, 문장 단위를 전체를 정확히 표현 못해도 돼요. 저희 서술형 보는 거 아니잖아요. 객관식 보는 거니까 대충 그런 맥락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요. 사회체계 안에서 상호작용한대요. 그러면 사회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기능론, 갈등론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기능론, 갈등론이라고 하는 거시적 관점만 생각해야 돼요. 이때 상징적 상호작용은 미리 버려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건 기능론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기능론을 찍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키워드로 너무 공부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바꿔서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는 게 필요하고, 내가 그 바른 눈이 생기면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3점짜리를 틀려서 44점을 예측했는데 결국 45점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제가 예측 실수를 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오답률 1, 2위가요. 2점짜리 문제예요. 애들이 보통 3점이 어렵다 얘기하는데 2점짜리 두 개가 1, 2위를 다퉈요. 왜? 라고 봤더니 암기하기 싫었대요. 근데 얘 사실 암기 아니거든요. 왜 애들이 암기라고 생각하냐면, 자, 신문사는 어디에 들어갈까? 사회집단, 사회조직, 사회화 기관을 다 나눠야 돼요. 얘는요, 일단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익사회고요. 그 다음에 얘네랑 스킨십을 하지 않으니까 접촉 방식에서 이사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 기관으로는 사회를 배우지 않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이렇게 외워요. 신문사를 놓고 하나하나를 외우다 보면 외울 거 너무 많죠. 저는 강사가 큰 숲을 수업 내용 때 가져와요. 숲을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야, 오늘 배울 건 요 나무 하나만 끝내고 가자. 나무를 보여주고, 그리고 너는 오늘 뭘 기억해야 되냐면 너는 오늘 이 가지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 나뭇가지가 뭐냐면 목차 쓰기, 그 다음에 신문사를 구분하는 아까 기준, 사회집단, 사회화기관을 얘기하는 그 기준을 기억만 하면 그 당일날 내가 신문사가 뭐였지? 꺼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신문사는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로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가지만 가지고 거기서 꽃 피우기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조금 똑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념을 우리가 겨울방학에 끝내야 뭘 할 수 있냐면요. 높은 사고력 추론은요. 해결력, 이 고차 사고력을 쓸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하나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IQ 테스트 같아요. 같이 풀어보실까요? 제가 배경 지식은 다 알려드릴게요. 자, 부정적 자아를 내면한다는 건 낙인 이론이고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차별 낙인 이론이고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건 머튼 디르케트 차별 이론이고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있는 건 머튼 이론이에요. 여기까지 애들이 다 알아요. 언제까지? 11월 가면 이것까지는 다 알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를 ABCD에 잘 연결하래요. 근데 ABCD에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점이 3점, 1점, 2점, 3점이래요. 경월 수가 생각되세요? A가 낙인일 때, A가 차별일 때, A가 머튼일 때, A가 뒤르캠일 때 다 해봐요. 그럼 30분 다 지나가겠죠?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저희가 이 개념만 안다고 해서 절대 못 풀겠죠. 얘를 보고
일단 극단적인 놈들부터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너가 3점 3점이야? 그럼 널 내가 유익 있게 보겠어. B, C, A, D를 나눴는데 낙인이 뭐라고 대답했길래 3점을 채점할 수 있을까? 그럼 낙인은 여기서 무조건 얘라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얘를 1점을 주고 나머지 2점을 얘를 줘야 3점이 나타나겠죠. 요 사고력의 과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달 안에 안 끝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요 한두 달 안에 안 끝나기 때문에 겨울방학의 개념을 끝내고 연습하는 시간을 계속 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줄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 안에서 애들이 하나를 통하는 딱 전략을 세워야 돼요.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위에서부터 볼 거고요. 누군가는 밑에서부터 볼 건데 나만의 방법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 방법을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확보하자라고 전달 드리고요. 얘는 도표 문제예요. 이제 도표 계산 안 해요. 도표에 대한 너가 도표의 맥락을 알고 있냐 하는 문제거든요. 도표가 가장 핵심은 비율과 수를 구분하는 거예요. 얘도 2점짜리 도표거든요. 근데 애들이 오답률이 1순위예요. 왜 1순위인가 봤더니 일단 애들 도표 나오면 바로 펜부터 들고 숫자를 막 써내려기 시작해요. 근데 너 뭐 계산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일단 써있는 거 써봤어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뭘 계산할지 먼저 세우고 들어가야 내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 빈칸 수급자 비율이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수급자 수를 연결시켜 보래요. 그러면 A 수급자, A를 수급하는 사람, B를 수급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에 둘 다 수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둘 다 수급하지 않는 비수급자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을 세워야죠. A랑 B를 더한 다음에 누구를 충복인 거는 2번 더해줬으니까 한 번 빼고 비수급자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포함시켜주면 전체가 100이 되겠구나. 요 정도의 논리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구한 건 뭐니까? 비율이니까 수랑 연결시켜서 얘가 똑같이 15, 12 수가 같대요. 이 숫자만 맞춰주면 되겠구나. 그럼 집단의 크기가 달라지겠구나. 요 정도만. 5랑 10이랑 친한 친구들이면 사용하나 도표 안 어려워해요. 5랑 10이랑 5단위 5배수만 조금 친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표 수학 계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맥락상 어떻게 풀어나가야겠구나 라는 전략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법을 제가 빼먹은 것 같아서 정법 문제도 가져왔어요. 정법 문제에서 절대다수 대표제와 니은 선지를 연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수 대표제는 다들 알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투표를 해보셔서 저희가 1인 2표라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거기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내가 이런 걸 해봤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연결이 빠르죠. 그리고 기억이 쉬워요. 그래서 정치와 법을 하는 친구들이 고인물이라는 평가는 있는데 이걸 한 번 해보면 재미 느껴서 실생활에서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취미 있으신 분들은 사회문화와 함께 정치와 법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는가를 전공자의 시각에서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가르쳤을 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왜 안 했을까? 애들이 이게 중요한지 모르고 다 똑같은 힘을 주면서 외우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의 신청도 제일 많았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에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본 개념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 개념 이후에 심화 개념이라고 해서 제가 보충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레벨업 하면서 복귀시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건 애들이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발전을 시킨 이후에 기출변형과 문제풀이 전략에서 힘을 쏟으면서 아까 아이큐 텍스트 같은 문제들 여러 번 풀어보고 나만의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스키너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얘도 굉장히 그냥 이론적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거든요. 스키너가 뭘 얘기했냐면요. 처벌과 강화, 벌을 주고 강화를 시켜야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상자 안에 가둬요. 생쥐들이에요. 저는 가두진 않을 거예요. 통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얘한테 뭘 주냐면요. 적절한 스몰 스텝, 점진적인 단계를 제시해요. 너가 오늘 이거만 하면 얘가 지렛대를 내리면 먹이가 떨어져요. 그 먹이를 먹고 맛있다. 그리고 또 한 번 누르고요. 맛있다. 이거를 체화시키면 돼요. 내가 오늘 이거 하나를 배웠더니 사회문화 맛있다. 정치화법 맛있다. 이거 계속 해봐야지. 라고 취미를 만들어주는 게 겨울방학의 목표고요. 그래서 스키너가 어떤 스몰 스텝의 원리 점진적인 얘기
해서 그 다음 원리로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요.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의 원리와 적극적인 반응의 원리가 있어요. 당연해요. 오늘 배운 건 오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푼 건 제가 바로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시간 수업을 할 거예요. 2시간 수업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대면을 해서 풀고 그날 미니 모의고사 풀고 갈 겁니다. 그 미니 모의고사는 부모님들께 성적을 발송해 드릴 텐데 겨울방학 동안은 부탁드릴게요. 성적 보고 모의고사 보고 사실 이 반환에서 보는 모의고사 의미 없잖아요. 다 같이 좋은 데 가면 좋죠. 이 학원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성적 대신에 얘가 왜 틀렸는지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화하기 싫다 그러면 대화 안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얘가 뭐가 부족한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부족한지를 바로 제가 피드백 해드릴 거고 이 친구가 오늘 확인하고 그거를 혼자 공부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저랑 온라인으로 만날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일상적으로 교사, 강사, 가외쌤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얘기할 때는 가외쌤이라고 생각해요. 1대1로만 만날 거고요. 온라인으로 만날 거예요. 줌에서 너 오늘 일주일 동안 뭐 공부했어? 나한테 얘기해봐. 아까 제가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너가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얘기해봐. 근데 그 부분은 맥락이 틀렸어. 이렇게 바꿔가는. 그래서 자기 속도의 원리, 자기 구성의 원리라고 해서 그 친구의 맞춤형으로 1대1로 볼 겁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관리반인데요. 관리반의 장점은 이거였어요. 애들이 책 안 가지고 와서 저 숙제 했는데 진짜 안 가져온 거예요. 말 못해요. 제가 파일로 보내줬거든요. 그날 보고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1대1로 만나잖아요. 대형 강의에서 하지 못했던 완전 저랑 조교 안 만나고요. 저랑 만날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가 관리반을 하면서 단점이 뭐였냐? 애들이 강의를 각각 다른 거 들어와요. 누구는 이투스 듣고요. 누구는 대성마이맥 들어요. 제가 그 수업들을 다 따라가지만요. 얘네가 무슨 선생님 그 단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 단어가 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너 어떤 단어 얘기하는 건데 제가 30 아무리 1타 강사만 들어도 최소한 90 강의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너 90 강의 중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제 수업을 듣고 나면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너 그날 그 수업 그 얘기하는 거야? 라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리반의 장점만 따와서 제 수업과 클리닉 1대1로 가외쌤 강사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재가 제본이 안 나와서 그림으로만 수록했는데요. 일반적인 개념서 구조화된 거 이렇게 볼 겁니다. 저는요 아까 가지만 학생들한테 가르칠 거라 그랬어요. 숲은 제가 보여주는 거고요. 애들은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거기에 열매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서 완성하고 대신에 그걸 뭘로 확인해야 되냐면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돼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본 개념서에서 문제가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보는 순간 나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표현이 이렇게 바뀌는 거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요 세 문제에 정리된 선지만 볼 거예요. 그러면 선지 판단 제가 아까 형광펜으로 체크해드렸던 거 있죠. 그거는 애들이 다 알아요. 1, 2, 3 겨울방학 동안.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겨울방학을 잘 보냈다, 슬기롭게 보냈다 라는 생각 가지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